안녕하세요, 머니스냅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9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년 예산을 확인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떤지를 미리 봄에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투자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큰 틀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요. 하나하나 짚어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2018년도 확정 정부 예산을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 대비해서 약 7% 정도 증가한 428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눈에 띄었던 부분은 SOC 부분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일자리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증가되었던 것이 올해 예산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유일하게 총액에서 증가됐던 예산은 대비해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던 부분이 SOC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대비해서 약 9.7% 증가한 470조 5천억 원이 당초 정부에서 안으로 내어나왔던 정부 예산인데요. 이번 여당과 야당 간의 국회의 대립에서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총 470조 5천억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을 보시게 되면은 469조 6천억 원으로 거의 정부 예산안과 비슷한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산 안에서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는 산업 부분, 복지, 교육, 문화, 행정 부분까지 10% 이상의 예산이 증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림 부분에서는 1% 수준으로 거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SOC 예산이 2.3% 유일하게 줄어들었던 분야였는데요. 이게 확정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전 분야에 걸쳐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SOC 예산이 줄어들질 않고 오히려 4.2% 정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여당과 야당 간이 합의를 봤는데요.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10% 이상 증가됐던 분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화,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 행정과 보건복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SOC, 농림수산, R&D 분야에서는 4% 수준에서 인상을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일자리 예산이 당초 안에서 한 6천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기금이 1천억 원 정도 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되었던 금액들이 SOC 부분으로 재편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기사에서 보시면서 저희가 투자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수 결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세수 결손 변동 대책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의 부분인데 보시면은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예산안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쭉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이외에 지방소비세가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기사만 보시면 오해하실 필요가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인상이 된 게 아니고요.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세로 교부되는 금액 자체가 당초 11%에서 15%로 지방세수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걷어가는 총 부가가치세는 동일한데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들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채 4조 원의 조기 상환,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방금 짚어드렸던
국채 4조 원의 조기 상환.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지금 국채 4조 원의 조기 상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리 상환을 한다는 거죠. 만기 전에 상환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당초 속도 대비해서 늦어질 거라고, 스탠스를 조금 늦추겠다라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도 대한민국의 국채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은 관련 펀드들 수익률도 올해 전반적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나빴던 거에 대비해서 크게는 8%까지 수익률을 보이는 펀드가 보이는데요. 평균적으로는 국채 수익률이 4%에서 8%로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화 장기 국채 절반가량을 꼭 담아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채가 인기가 많았고 반응이 좋았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 육성 관련된 예상인데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나왔던 그 자료가 이렇게 기사화 시켰던 내용이라서 화면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먼저 13대 주력 제품 고도화에 따라서 예산이 336억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신사업 육성 지원에 수소화 그리고 바이오에 각 305억 원, 410억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조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산업 단지 개선에 5,038억 원으로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힌트를 보시려면은 제가 수소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산업 단지 개선에서는 300%가 인상이 됐어요. 올해 1,252억 원에서 5,218억 원으로 3,965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금액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시면은 투자의 방향도 어느 정도 잡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차 53% 증가, 수소차 664%, 정부 예산 대폭 증대. 네, 전기차는 53%가 증대를 했는데 수소차가 664%나 증가를 했네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죠. 정부 13대 주력 품목 중 수소차 관련 투자액 증가가 단연 으뜸이었고요. 제약 바이오도 보시면은 국회에서 제약 육성에서 100억, 첨단 바이오 연구에 52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올해도 제약과 바이오도 계속해서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은 대상포진과 관련된 의약품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분류될 여지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끝내 무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관련된 제약주는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부분은 유지, 보수, 관리 등의 예산은 증액이 되었지만 신규 건설이나 건축 관련된 예산은 축소시키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탈원전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LPG 배관망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당초 정부 안에서 531억 2,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20억 원이 더 증가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LPG 관련된 부분은 미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흐름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수소차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주력으로 2019년대에서는 밀어붙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도 그런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네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13대 주력 품목이 어떤 부분인지 보시면은 선박, 가전, 무선 통신,
그리고 반도체, 컴퓨터, 석유, 석유화학 이런 부분이 13대 주력 품목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내용들이 이제 오른쪽이 올해 2018년도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수출이. 그리고 왼쪽은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0년간,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10대 품목을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수출이 많은 10개 품목인데요. 반도체는 여전히 10년째 5등 안에 들고 있고요. 석유 제품은 여전히 2등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합성 수지 이런 부분에서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도 전망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도 단연 늦뜸에 이슈가 되는 방향이었는데요. 지금 저출산 부분이 정말 국가적으로는 긴급하고 그리고 으뜸으로 해야 되는 산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보시면 구구절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정부가 방향을 잡았다 이런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 이 건강보험이 이제 고령화 그리고 이제 육아하는,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이제 아기들에 대한 부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건강보험을 혜택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큰 틀에서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요. 두 번째는 육아에 대한 부분이 여성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권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남성들에게도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조기 퇴근을 통해 가지고 육아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를 공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런 부담을 장기적으로 줄여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아기를 키우고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안정화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두 번째, 남성의 육아 참여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런 파급 효과에 따라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들, 그리고 공교육 강화에 따른 사교육 축소, 학원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이겠죠. 온라인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동수당 6세 미만 전계층 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아동수당 6세 미만에 대해서 왜 전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냐, 지원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다 지원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금액적으로도 매우 큽니다. 보시면은 저출산과 고령화 예산 편성만 총액 43조 원 수준으로 엄청난 금액이 저출산 고령화에 몰려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 산업 중심으로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특히 고령화 관련 산업의 성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투자에 대한 방향보다는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 나가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네 번째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를 보시면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 법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가 뭐냐고 하면은, 이 네이버에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 왔다. 예, 딱 느낌이 오시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이렇게 돈을 쓸래 이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가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자그만치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8천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매년 8천억 이상이 8천억 8,800억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수증도 확인하지 않고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특히 국정원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50% 이상이 국정원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크게 변화된 예상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8,800억 하던 예산이 3,168억으로 올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86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일자리 예산인데요. 일자리 예산도 근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일자리 예산 부분이 뭐 과거 벤처 육성이나 신규 산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8년 만에 공무원을 증액이 최다. 즉 국가직 공무원이 2019년도 때는 1만 8천 명이 증원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있어가지고 힘을 빼는 그런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의 우려를 좀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시점까지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고스란히 지금 저희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이제 빚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자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정말 황당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국회의원 연봉을 증액시켰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당 의석이 총 300석인데요. 이 300석의 의석에 관련돼서 예산, 연봉을 1인당 2천만 원을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1인당 2천만 원이면은 300명, 2,000명 곱하기 300명이면은 60억을 증액을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뭐 자영업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건보료도 인상이 되었고요. 국민연금도 인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간접세들, 여러 간접세들이 인상되는 이런 과정에 이 국회의원들이 1인당 2천만 원을 인상시켰다. 엄청난 액수죠. 이런 부분에서 정치계에 정말 국민들이 더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돈들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들 가져가는 연봉들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봉을 다 줄이고 국회의원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선거구제 개편이 지금 야당에서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은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국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개 부분으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